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요.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첫 데이트에서 호텔에 가자고 하더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몸을 허락했대. 이런 이야기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TV 드라마만 봐도 첫 만남에 키스하고 둘째 날에 잠자리까지 가는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여자 손 한 번 잡으려고 몇 달을 공들였죠. 데이트 세 번째에 팔짱 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 전까지 몸을 허락하는 건 정말 큰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잔 술 마시고 우리 어디 가서 쉬었다 갈까? 이렇게 쉽게 관계를 맺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글프기도 하죠? 내가 젊었을 때 왜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런 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쉽게 몸을 허락하는 걸까요? 단순히 본능만으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몸 말고는 줄 게 없는 여자들의 심리.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면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여성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혹시라도 지금 여성을 만나고 계시거나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소중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년이 되고 나니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죠?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면 텅 빈 방, 차가운 식탁, 그 적막함이 가슴을 파고들잖아요. 따뜻한 여자의 손길이 그리워질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 여자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말투도 행동도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성에 대한 생각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들이 왜 쉽게 몸을 허락하는지, 그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호프집에서 만난 여자가 첫날부터 오빠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분 좋으셨죠? 오늘 운이 좋은데?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순간 이 여자는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의구심은 안 드셨나요? 이런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일까? 하는 생각은요? 사실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자들 중에는 단순히 성적인 욕구 때문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는 외로움, 상처, 물질적인 욕구 또는 복잡한 심리적 이유들이 숨어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복잡한 마음의 속사정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여성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혹시 모를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몸 말고는 줄 게 없는 여자들의 첫 번째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유형이자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일 텐데요. 바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몸을 허락하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가방 하나에 30만 원, 50만 원. 요즘은 10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죠? 이런 걸 사주면 고마워서 미안해서 몸을 허락한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오빠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죠.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게 습관이 되면요. 결국 몸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50대 남성분은 3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많아지더래요. 오빠, 내 차 할부금 좀 내줘. 오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고 싶어. 그리고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아주 다정하게 몸을 허락하고 안 들어주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결국 1년 만에 헤어졌는데 그 1년 동안 쓴 돈이 무려 3천만 원이 넘었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거래일까요? 이런 여자들은 겉으로는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남자한테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 슬프게도 이런 여자들에게 우리는 그저 지갑일 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요즘에는 이런 여성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SNS에서 스폰녀 부자 남자 꼬시는 법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는데요. 심지어 같이 모임에 나가서 저기 양복 입은 저 아저씨, 시계가 롤렉스네. 저 사람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한다고 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이죠. 물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랑의 표현 중 하나지만 그게 관계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 행복한 관계를 맺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예전보다 세상이 각박해졌고 인간관계도 더 계산적이 된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여성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유형, 놀이처럼 관계를 맺는 여자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밤, 번화가의 클럽이나 술집에 들어가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는 여자들이 보이죠? 그 중에는 오늘 밤 재미있게 놀다 갈래요? 라며 쉽게 다가오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 그들은 처음 본 남자와 그렇게 쉽게 관계를 맺을까요? 그냥 성격이 활발해서? 술에 취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여자들 중 많은 수는 인간관계를 마치 게임처럼 놀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지한 감정 교류나 책임감 같은 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죠. 그저 순간의 즐거움, 짜릿한 스릴을 위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게임의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는 누구랑 놀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랑 놀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남자를 갈아치우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남자는 그저 일회용 즐거움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슬픈 현실이지만 이런 여자들은 남자의 감정이나 인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나, 얼마나 내 기분을 좋게 해주나가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유형의 여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대화를 할 때 깊이 있는 주제보다는 가벼운 주제만 다루려고 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에는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죠. 둘째,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파티, 클럽, 여행. 항상 화려하고 자극적인 장면들만 가득하죠. 일상의 소소한 모습, 가족과의 시간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재미와 자극이 삶의 중심이니까요. 셋째, 관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재미있게 살자 라는 말을 자주 해요. 물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재미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얻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재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 즐겁게 놀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두 사람 다 같은 마음으로 가볍게 만남을 가진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놀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남성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만남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감정을 쌓아가는 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이런 놀이형 여성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 중요할 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망과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서예요.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가 첫날부터 너무 쉽게 다가온다면 일단 경계심을 가져보세요. 그녀가 진짜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오늘 밤의 놀이 상대를 찾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첫눈에 반해서 마음이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그 여자는 관계 이후에도 당신에게 계속 관심을 보일 거예요. 연락도 먼저 하고 다음 만남도 기대하고 당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놀이형 여성들은 달라요. 재미있는 시간이 끝나면 쿨하게 안녕을 고하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놀이형 여성들도 사실은 어떤 상처나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여성들은 어릴 때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여성들은 과거의 진지한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여성들을 만나면 남자들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다들 그런 거면 나도 그냥 놀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만남,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가치, 상대방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좋은 여성분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놀이형 여성들의 특징은 뭐였죠? 가벼운 대화, 화려한 SNS, 책임감 없는 관계.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는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내주지 마세요. 진정한 교감이 있는지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지 살펴본 후에 마음을 열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유형의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는 세 번째 유형, 마음의 상처와 보복 심리로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자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이 유형은 기혼 남성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케이스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어디서 한 대 맞으면 그 화를 풀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풀어버리는 심리를 표현한 말이죠. 안타깝게도 일부 여성들은 이런 심리로 관계를 맺기도 해요.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무시당했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발의 방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향하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은 지루함에서 오는 경우예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하고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죠. 매일 같은 얼굴, 같은 대화, 같은 습관. 어떤 여성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그 자극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죠. 물론 지루함은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대화를 통해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인 바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보복이나 지루함 때문에 관계를 맺는 여성들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복수의 달콤함, 새로운 자극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건 더 큰 공허함과 죄책감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발각되면 가정은 파탄나고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게 돼요. 이런 유형의 여성들을 만났을 때 우리 남성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여성이 매력적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 또는 자신의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저 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기혼 여성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러는 걸까? 혹시 그녀의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은 결혼 생활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갈등 속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런 여성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때로는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상처와 분노,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 정말 견디기 힘든 감정이죠. 결혼 생활이 오래된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말,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모든 관계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아내에게 오늘 예쁘네,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꽃 한 송이,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보복이나 지루함에서 오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독신 남성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혼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담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결국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보복 심리와 지루함에서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성들. 그들은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실망감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복수나 일시적인 흥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실된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힘들 때 손 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가 아닐까요? 좀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유형, 정서적 결핍을 몸으로 채우려는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식욕, 성욕도 있지만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여성들은 이 정서적 공허함을 몸으로 채우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기만 해도 좋겠다. 누군가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몸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어온 여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또는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정서적 교감이 없는 경우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따뜻한 인간적 접촉을 갈구하고 있어요.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해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해요. 왜냐하면 거절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둘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해요.
상대방의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나를 안 좋아하나? 라는 생각에 시달리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더 불균형해져요. 셋째,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 정도 관계라도 유지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자존감이 낮으니 쉽게 몸을 허락하고 그렇게 맺은 관계는 대부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보니 또다시 상처받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여성들에게 가장 슬픈 건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 이해, 존중인데도 그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주면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몸만 주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 결핍 때문에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의 취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관계를 맺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여성들을 만났을 때 주의할 점은 그들의 지나친 헌신과 의존성을 경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깊은 결핍에서 오는 행동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넌 몸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많아.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해. 너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물론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계를 지켜주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사실 이런 여성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몸으로만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새롭게 배워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중년이 되면 더 깊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쾌락이나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진정한 교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도 정서적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을 경험했거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신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단순히 몸의 관계를 찾기보다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정서적 결핍을 몸으로 채우려는 여자들은 진짜 원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랑, 인정, 존중, 이런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몸을 내어주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만 느끼게 되죠. 이런 여성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의 여성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세계를 맛본 여자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관계를 맺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고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먼저 신세계를 맛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여성들은 어떤 계기로 성적인 쾌락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눌려왔던 욕구가 폭발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만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전에 없던 쾌감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성적인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된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그 맛에 푹 빠져버린 상태예요.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적극성이에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요. 남성들에게는 이런 적극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예요. 이런 유형의 여성들은 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다른 파트너를 찾아가기도 하죠. 늦바람이 무섭다. 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중년이 되어 경험하는 성적 욕구가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에 조절 능력 없이 빠져들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여성을 만났다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해요. 그녀의 욕구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정서적 교감도 원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단순히 육체적 욕구만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공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관계를 맺는 여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은 그 스트레스를 성적인 관계로 푸는 방법을 선택해요. 직장에서 심한 꾸중을 들었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단순히 일상이 너무 지겹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그런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누군가와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배워왔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음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봐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패턴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같은 새로운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관계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후회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5가지 유형의 여성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놀이처럼 보복 심리에서 정서적 결핍 때문에 그리고 신세계를 맛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성들.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유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자기 존중의 중요성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는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버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 바로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소중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정말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몸을 허락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녀를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도 상처와 아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남자라면 그런 여성의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저 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 진정한 교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법,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물하는 법,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